오빠, 응. 녹내장 관리 잘 안 되면 무조건 실명돼? 녹내장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안압이 높은 상태에서 한동안 유지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실명될 수 있어. 알려져 있는 거로는 정상 안압의 한 2배 정도의 상황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유지가 되면 이후에는 영구적인 망막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 녹내장은 어떤 질병이야? 왜 실명해? 녹내장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에서의 녹내장과 강아지, 고양이에서의 녹내장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에서는 안압이 높은 상황도 물론 녹내장이라고 일컫지만은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과 동일한 증상을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것들이 진단되고 있거든. 근데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압이 알려져 있는 정상 수치를 벗어나서 굉장히 높은 안압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시력이 사라진다든지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상황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눈 안에서 만들어지는 안방수라는 액체의 배출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도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지만이 녹내장을 잘 해결하고 내지는 유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녹내장이 오고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얘가 말하는 건 아니잖아. 보통 녹내장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쭉 해보시면 뭐 나와 있는 보편적 녹내장 증상이라는 것들이 있어. 뭐 결막 부위에 충혈이 생기고 복막 혈관이 확장 충혈이 되고 각막이 부으면서 부종이 생기는 시각적으로 눈이 좀 뿌옇게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통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을 잘 못 뜬다든지, 그다음에 시력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거에 따른 행동의 변화들, 그다음에 통증이 생기게 되니까 대부분 얼굴 주변의 어떤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고들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얼굴 주변 만지려면 물려고 한다던가, 그다음에 통증이 생기니까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활동성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가만히 그냥 있다든지 잠을 자는 게 늘어난다던가, 내지는 식욕이 좋던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경우에서도 그렇지만 안압이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두통이 대부분 수반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심을 느껴서 이제 구토를 한다던가 아주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어. 물론 그 증상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증상이라는 게 꼭 똑같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자분들께서 우연히 건강검진상에서 녹내장이 발견이 돼서 이미 실명 상태임을 듣게 되시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미 실명이 돼버렸을 때 수술로 다시 시력 회복이 가능해? 그 실명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러니까 시력이 소실이 되었는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녹내장이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그런 거야. 분명히 어제까지 잘 보던 아이였는데 오늘 문제를 느꼈고,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뭐 개인적인 어떤 용무에 의해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병원에 내원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하루의 시간차 때문에 시력을 되찾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녹내장은 시간 싸움이야. 그러니까 안과의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에 있어서 시간 싸움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질환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내장이야. 녹내장은 무조건 시간 싸움이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안압을 조절하는 그것 자체에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안압을 조절해서 통증을 없애고 완화시켜주는 거가 1번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최우선시 되는 부분들은 시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녹내장은 무조건 시간 싸움이야. 그럼 녹내장을 발견했을 때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
일단 녹내장이 발견이 됐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할 거는 아니야. 1차적으로 안약이라고 하는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안압을 조절시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중에 우리가 구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녹내장 안약들이 많이 있거든. 각기 다 원리가 달라. 이 안약은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안압을 떨어뜨리고 이 안약은 또 다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안압을 떨어뜨리고 다 각기 다른 원리를 이용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약을 쓰고 두 번째에는 이 약을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안약을 이용해서 안압을 조절해 볼 수 있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로는 이제 소위 우각이 열려 있는 개방성 녹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방각 녹내장이라고도 하고 개방각 녹내장이 어쨌든 많아. 그래서 안약으로 안압이 조절이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되어 있어. 반면에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우각이라는 그 안방수의 배출 경로에 해당되는 부위가 닫혀 있는 소위 폐쇄각 녹내장의 비율이 훨씬 높아. 그래서인지 어쨌든 안약만으로 안압이 조절되는 그 기간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아. 짧으면 몇 주, 길어도 1년? 내 경험상으로 그 이상으로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몇 개월 정도면 안약으로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안약으로 안압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안약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수술까지 해서 안압을 유지시켜주고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유지시켜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갑작스럽거나 고민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녹내장이 처음 진단되는 시점부터 보호자분들은 미리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 현실적으로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 그리고 비용이 들고 수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회복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환이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치료를 해내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질환이야.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리의 일부인 거고 수술을 해서 당장은 안정이 되고 좋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약을 또다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수술 부위를 다시 한번 또 손을 또 대야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어. 이런 것 저런 것들 고민을 해봤을 때 안약이고 수술이고 우리가 녹내장과 관련돼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는 하지만 관련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보호자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사실은 처음 녹내장이 진단이 되었을 때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의사로부터 듣는다고 하면 나는 수술을 할 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좋지. 왜냐면 그 시점이 머지않아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구조상 그 사람의 안구와 강아지의 안구가 조금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녹내장 수술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을 강아지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술적 방법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녹내장이라고 하는 게 눈 안에서 안방수란 액체의 배출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배출이 잘 안 돼서 안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배출이 별도로 일어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어. 그래서 그 경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식물을 인위적으로 눈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지. 그 이식물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 고뉴 밸브라고 하는 이식물이야. 그래서 뭐 검색을 해보면 고뉴 임플란테이션, 고뉴 밸브 삽입술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눈 안에서 안방수란 액체가 배출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 배출 경로를 만들어주는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 그 경로 또한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적 이식물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여러 가지 미용적 목적으로 뭔가 이식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성형 수술을 생각을 해보면 이식물이라는 게 아주 영구적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상황을 좋아지게 만들 수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안방수의 생성 자체를 줄여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안방수가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배출이 잘 되지 않으니 안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배출을 늘리면 좋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배출을 늘리는 방법이 쉽지 않다 보니까 생성도 줄여보자는 거야. 근데 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체라는 구조에서 생성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모양체를 어느 정도 줄여보자는 거야. 모양체는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쌀알같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동그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모양체가 쪼로로로 붙어 있어. 여러 개 있는 여러 거지. 개가 있는 거야. 쪼로로 붙어 있어. 그래서 개수가 세어질 수 있는 구조야. 그래서 몇 개의 모양체 조직을 없애볼 건가를 가지고 안압을 조절해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없앨 때의 방법이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잘라내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보통은 레이저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광응고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양체 광응고술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모양체 개수를 줄임으로써 안방수의 생성량을 줄이고 생성이 되는 안방수의 양이 줄어드니까 안압이 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양체 광응고술 같은 경우에도 복막을 통해서 하는 경곡막 모양체 광응고술이 있고 눈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하는 이제 내시경 모양체 광응고술도 있고 뭐 각기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자의 방법 모양체 광응고술이라고 하는 것 단독으로 안압이 정말 잘 조절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알기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어. 그래서 아마 이거 단독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안약을 사용해서 안압이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약은 유지를 하면서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망막 수술이나 다른 수술을 하는데 이 강아지가 녹내장에 대한 어떤 소인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반대쪽 눈에 이미 녹내장이 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반대쪽 눈에도 분명히 녹내장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예방적 차원에서 애초에 녹내장의 발생 시점을 미뤄주거나 최대한 안 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제적인 녹내장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모양체 광고술을 미리 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안압을 조절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에 가장 좋은 건 현실적으로는 이제 고뉴 임플란테이션, 고뉴 밸브 삽입술이 가장 현실적이기는 하지.